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조사 이후 일주일 만인데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 투자와 딸 장학금 의혹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노조의 이틀째 파업으로 서울 지하철 13, 4호선과 경의중앙선 등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광역전철의 운행이 줄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KTX와 일반 열차의 운행률도 70% 안팎으로 떨어지고 지연과 취소도 속출했습니다. WTO 한일 2차 양자 협의를 마친 우리 측 대표단이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대표단은 이번 2차 양자 협의에서 1차 때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북한이 올해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건 인위적이라며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면 큰 실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동맹국이지만 무임승차는 안 된다며 협상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실종된 대성어 선원 11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오늘 재개됩니다. 해경은 어제도 밤샘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합동구조대는 수색 범위를 더 넓히고 대성어 선체 뒷부분 인양도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홍콩 경찰이 홍콩 이공대를 닷새째 포위하면서 농성이 사실상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이 체포한 학생 200여 명을 폭동죄로 기소해 시위 동력이 상실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오는 24일 구의원 선거 연기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한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효력 종료 시점이 내일 자정인데요. 자 청와대는 오늘 오전 정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지금 관련 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열리는 정례 회의지만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자정으로 임박한 만큼 논의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현재로서는 종료 결정을 바꾸지 않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오늘 논의 결과와 방미 결과 보고받고 오늘과 내일 사이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에 대비하는 대체 복무제도 개선안을 곧 발표하는데요. 지금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의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해 군의 소요와 사회적 필요 모두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체복무 제도는 잉여 병역 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위해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향후 인구 절벽에 의한 병역 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 인원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 형평성 논란과 병역 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추가적으로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 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24개 과제들은 관계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지원 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 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체 복무 요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배정 인원 감축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박사과정 전문 연구 요원은 최근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 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현 지원 규모 1,000명을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 학위 취득 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 연구소 등 연구 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석사 전문 연구 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하여 전체 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분야 중소, 중견 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000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선근무 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인권 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 근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들이 승선하는 국제 선박에 온라인 상담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적시에 신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사 전문 연구 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 근무의 예비역은 배정 인원의 20%인 1,300명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 폐지 여부까지 검토하였으나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 기준에 따라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사기 진작과 국가 품격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예술 및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많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위 선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방침, 기본 입장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제외하였습니다.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정비하여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할 것이며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 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 자격 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 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도로 유지하되 단체 종목 등의 선수 선발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시안 게임은 일부 단체 종목 선수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서 우수 성적을 낼 경우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또 제외할 경우 일부 비인기 종목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편입 인정 대회로 유지합니다.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의 선발 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발 과정상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단체 종목 경기 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합니다. 다음으로 공공분야 대체복무는 공익적 활용임을 고려해서 인위적 배정 인원 감축은 하지 않되 의무 인력의 경우 일원화된 병적 관리와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의무사관 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모든 대체복무에 대하여 부실복무 및 고용주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의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병역 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엄격한 복무 관리를 통해 병역 의무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역 의무 이행자로서 합당한 권익 및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병역제도가 형평성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도가 국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국방부 정부의 이남우 대체 복무 개선안 발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정부가 대체 복무한 형태로 병역 특례에 손대려는 핵심 사유가 이제 인구 절벽, 인구 감소 이 부분 때문인데요. 대체적으로는 인원 감축이 추진되는 쪽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 지원 분야 대체 복무도 필요 최소한으로 감축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예술 문화 분야, 특히 이제 관심이 있었던 대중 문화 분야 이런 분야에도 좀 관심을 모았는데 오늘 결정이 내려졌어요. 네, 사실 이 방탄소년단 BTS로 이 대표가 되는 대중예술문화 분야로 이 병역 특례를 확대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예. 검토해서 제외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뭐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 게임 금메달과 같은 체육 쪽 병역 특례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2부에서 또 추가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어제 단식 돌입 후 국회에 설치한 천막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황 대표는 아침에 다시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겨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 지금 단식 이틀째인데요. 어제 천막에서 밤을 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천막은 국회 본청 앞에 있는 계단 아래에 마련이 됐습니다. 원래는 청와대 앞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경호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부랴부랴 장소를 국회로 바꿨습니다. 어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추웠는데요. 황 대표는 외투와 모자를 쓰고 천막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지난밤 소식이 궁금해서 아침 일찍 천막에 가봤는데요. 황 대표는 이미 새벽에 청와대로 떠난 뒤였습니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황 대표가 새벽 3시 반에 기도를 마치고 4시쯤 청와대로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가 일찍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 정례적으로 하던 아침 회의 장소도 아예 청와대로 옮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단식에 나선 건 국민의 삶,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 다른 목적이 없다면서 나라가 온전해질 때까지 필사직생 마음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식 과정에서도 필요한 현안과 당무도 철저히 챙기고 통합과 혁신의 노력도 계속해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황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아침 회의를 뺀 나머지 일정 대부분이 취소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만나는 정치협상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데 황 대표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황 대표의 단식이 각 당에서 보는 시선이 아주 호의적이지만은 또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여러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한국당을 뺀 여야 정치권이 모두 한 목소리로 황 대표의 단식에 냉담한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 수석 부대표는 오늘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도 입법도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황 대표가 난데없는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면서 국민을 위한 생각이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국회부터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YTN과의 통화에서 단식 장소를 청와대와 국회로 급히 바꾸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 준비도 안 됐고 목적도 의심된다면서 단식을 빨리 중단하고 국회법과 절차에 따라서 현안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과거 역대 야당 지도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은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투쟁이었지만 황 대표는 잘못된 전선에 몸을 던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한신당도 거대 야당 대표의 뜬금없는 행동으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국민 마음에 구멍을 뚫는 행동을 더는 하지 말라면서 사퇴가 답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인데요. 검찰은 부인 차명 투자와 딸 장학금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오늘 몇 시쯤 출석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후 일주일 만에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도 취재진 포토라인을 피해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이 아닌 지하주차장 직원 전용 통로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부인의 차명 투자 그리고 딸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이 관련 의혹에 연루되는지 또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자녀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채용 비리, 위장 소송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해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며 본인이 직접 답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일부와 기재되지 않은 입시 비리 의혹,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생이 개입한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정경심 교수는 조사했지만 조 전 장관은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측은 오늘도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이루어진 첫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뒤 8시간 만에 귀가했는데요. 이미 많은 해명을 한 만큼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진실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을 포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병 처리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유 부시장 수사에 단초가 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유 부시장이 지금 처음으로 소환됐는데요. 피의자 신분입니까? 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불려나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유 부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부시장의 비위 의혹이 불거진 시점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입니다. 유 부시장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출퇴근과 해외 출장 때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유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회를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유 부시장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 반도체 제조업체 등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서울 도곡동 유 부시장 자택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관련 업체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자택 압수수색 이틀 만에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유 부시장을 상대로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등 혐의 전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 부시장 소환 조사 이후 검찰의 칼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은 지난 2월 조국 민정수석 시절 유 부시장 비위 의혹 조사가 윗선의 지시로 무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의뢰를 주장한 특별감찰반원은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했는데요. 검찰이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던 법무부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오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의 외압성 발언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해 고발했다는 취지를 설명하며 누가 사주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윤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총괄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김 사무총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호수 차관과 이성윤 국장은 지난 9월 조 전 장관 취임을 전후로 대검찰청 참모진에게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네,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입니다. 오늘도 KTX는 80여 편 그리고 일반 열차 140여 편의 운행이 중지가 되면서 이 시민들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사 대화의 진전도 없어서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네, 서울역 대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파업 이틀째인데 이 운행 중지 열차가 잇따르면서 이미 표를 샀던 시민들의 혼란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파업 첫날인 어제 파업 사실을 모르고 역을 찾았다가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대체표를 구하기 위해서 매표소 앞에서 길게 줄을 늘어서기도 했고요. 매표소 인력을 늘려달라 이러면서 고성이 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의 경우에는 코레일이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 광역전철 운행률을 92%로 유지하고 있지만 운행 편수가 줄고 배차 간격이 늘어나 곳곳에서 혼잡이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일반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KTX는 평소보다 80여 편이, 일반 열차는 140여 편이 운행이 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이 대입 논술고사나 또 면접 시험도 예정이 돼 있어서 수험생들도 굉장히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이번 주말 대입 논술고사나 면접고사가 집중적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레일은 수험생의 피해가 없도록 수송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미리 코레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평소보다 일찍 역에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수험생이 탄 열차가 출발 또는 도중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KTX 등 상위 열차를 포함해서 선행 열차를 이용하도록 무료 환승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열차가 지연 운행하면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하는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수험생분들 꼭 이 앱이나 확인을 홈페이지 통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철도노조가 지금 무기한 파업입니다. 빨리 해결이 돼야 할 텐데 이 철도노조가 원하는 건 뭐고 또 코레일은 어떤 입장인지 짚어볼까요? 네, 철도노조의 요구안은 모두 4가지입니다. 먼저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근무 인력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인력을 4천여 명 충원해달라는 겁니다. 또 SR과의 통합, 자회사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입장은 다릅니다. 코레일은 어제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충원 인력이 1,800여 명 정도면 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요구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노사는 파업 전날을 끝으로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고 있어서 협상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인력 충원 문제가 이 핵심인데 이런 가운데 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강경 입장을 냈다고요? 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노사안 모두에게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인력 충원안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그리고 노조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노사 협상에도 진전이 없지만 국토부가 이같이 밝히면서 갈등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김영욱 제2차관은 지금 3조 2교대 근무자들의 주간 근무 시간이 39.3시간인데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면 31시간, 그러니까 사측 요구를 들어주면 35시간 수준이라며 이는 거의 전체 근로자의 최저 근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과연 국민이 동의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철도 파업 관련해서 어떤 일정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까? 네, 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이 그동안 약속했던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속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당정 협의를 촉구하고
서울 여의도 등에서 1박 2일 집중 투쟁을 한다는 방식입니다. 또 군 대체 인력 투입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과 코레일 사장을 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울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찾아 파업 비상수송 현장을 점검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된 데 유감이라며 인력을 늘리면 영업 적자가 늘어 재무 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한 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제주 대성호 화재 사고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사흘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기상 상황으로 중단했던 대성호 선체 뒷부분 인양도 오늘 오후에 다시 시도를 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이 사고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관공병 합동구조대는 이 함정 31척과 이 항공기 넉 대를 동원해 밤새 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틀 동안 수색에도 성과가 없자 이 합동구조대는 수색 범위를 어제보다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남과 북 동서 방향으로 모두 55km 해역을 수색했는데 오늘부터는 83km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과 북 동서 방향으로 이 83km 해역을 이 9개 구역으로 나눠서 수색한다는 겁니다. 수색에는 이 함정 35척과 항공기 17대가 동원합니다. 이 수색 어제 시도했다 중단됐던 대성호 뒷부분에 대한 인양 작업도 다시 진행됩니다. 어제 제주대학교 해양실습선인 3,000톤급 아라호가 인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도가 높아 어려움을 겪어 중단됐습니다. 이 합동구조대는 오늘 인양 작업을 위해 최대 250톤 인양할 수 있는 크레인을 갖춘 1,000톤급 바지선을 사고 해역에 투입했습니다. 새벽 4시쯤 제주 한림항을 출항해 오후 4시 반쯤 사고 해역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이 합동구조대는 기상등 여건이 좋으면 인양 작업에는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양 작업으로 배가 부서질 수도 있어 이 그물로 선체를 에워싸고 인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성호 뒷부분은 이 주방과 선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경은 배 뒷부분을 인양한 뒤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가라앉은 대성호 앞부분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음파 탐지기와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전 수색 해역에서 구명조끼 2벌과 장화 1짝이 발견됐지만 아직까지 대성호에서 유실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성호 실종자 가족들은 사흘째 마음을 졸이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고 당일 구조됐다 숨진 선원 김모 씨의 시신은 오늘 오후 집이 있는 경남 사천으로 옮겨집니다. 또 경남 통영에 있던 베트남인 선원 4명의 가족도 오늘 제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이례적인데요. 잇따르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조금 전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잠시 전인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39살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정 씨는 즉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 전 미리 세제를 섞은 사료를 준비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주변 가게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고 짓밟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평소 고양이에게 거부감이 있었고 고양이를 죽일 생각으로 세제에 사료와 섞여 먹이려고 다가갔지만 고양이가 먹지 않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법정의 최후 변론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 과정을 직접 지켜본 피해 고양이 주인은 정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걸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이 안 나온 것은 다소 아쉽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실형 선고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즉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는 실형이 선고된 적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575건 가운데 처벌받은 경우는 70건에 그쳤습니다. 처벌 내용을 살펴봐도 70건 가운데 68건이 벌금형이, 나머지 2건은 집행유예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물 학대 역시 엄연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이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WTO 한일 2차 양자 협의를 위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했던 우리 측 대표단이 오늘 아침 8시쯤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수석 대표를 맡은 정혜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정 협력관은 이번 2차 협의에서 지난번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서로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이번 협의를 기초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서 패널 설치 요청, 즉 재판 절차 돌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협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제를 하고 싶진 않다며 각 단계에서 대화를 통한 협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의 최후 보루격인 이 홍콩 20대를 닷새째 포위하면서 농성이 사실상 진압됐습니다. 200여 명이 중범죄인 폭동죄로 기소된 가운데 경찰의 이런 강경 기조에 시위대의 기세가 꺾일지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홍콩의 긴 밤이 또 한 번 지났습니다. 지금 홍콩 도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직 번화가인 침사추이나 금융중심가 센트럴을 비롯한 주요 지역은 잠잠한 모습입니다. 시위대 교통방해나 대규모 집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시위 여파로 지하철역 일부 출구나 도로 곳곳이 폐쇄된 상태여서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시위대의 최후 보루죠. 홍콩 20대에서는 경찰의 고사작전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학교를 포위한 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시위대의 투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캠퍼스 안에 남아있는 시위대는 100명 미만으로 추산되는데요. 건물 곳곳에 소규모로 흩어져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 옆 육교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거나 하수도를 통해 교내를 빠져나가려다가 대부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에 앞서 강경파인 신임 경찰 총수 크리스 탕은 213명을 폭동죄로 기소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시위대에 적용하는 혐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10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중국에 억류됐던 홍콩 주재 영국 영사관 직원이 중국 당국에 고문을 당했다, 이런 폭로도 나왔다고요? 네, 홍콩 경찰이 그렇습니다. 홍콩에 주재하던 영국 영사관 직원 사이먼 정이 중국 출장 중 체포돼 2주간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 씨는 BBC와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중국 공안이 자신을 철제 고문 의자에 앉히고 최장 48시간 동안 신문하는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또 공안이 영국이 홍콩 시위를 부추기며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을 실토하라고 압박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외무부는 주영 중국 대사를 초치하고 중국이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데에 대한 분노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사이먼 정에 대한 언급을 거부한 상태인데 중국과 영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미국이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 지소미아 종료 문제까지 양대 난맥을 만난 한미동맹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19일 방위비 협상이 1시간 반 만에 결렬된 이후 지금 다음 일정도 못 잡은 상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까지 온 건데요.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단 올해 말까지는 무조건 타결해야 하는 건 맞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2020년 방위비 분담금도 네. 협상이 금년 3월에 타결이 됐고요. 예. 국회에서 비준된 거는 5월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아, 그렇군요. 뭐 기본적으로 뭐 내년도 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하면 바람직하긴 하지만 예.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는 이런 상태고요. 예, 오히려 미국이 지금 급하죠. 미국은 내년 3월서부터 일본 서독하고도 독일하고도 방위군동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서는 금년까지 한국하고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끝낸 뒤에 이걸 근거로 해서 또 일본과 독일을 압박하려고 했던 이런 기본 협상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을 오히려 지금 예.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방위비 협상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첫 타자가 된 우리 그 방위비 협상에서 조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래서 매우 이제 고강도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국의 요구는 현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지금 한 6조 정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참 너무 급격한 요구라서 국민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우선 현실적으로 현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 따르면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계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라든지 군수 지원비, 그다음에 군사 건설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현재 이거는 통상적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의 50%를 지금 부담해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한 10억 달러를 부담해 왔는데 예. 이 항목을 100%로 다 올려준다고 해도 20억 달러가 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건 50억 달러거든요. 네. 따라서 미국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항목을 만드는 비용으로 한 30억 달러를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좀 무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항목을 만들려고 하면 이 비용이 30억 달러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전 비용이라고 그래서 예. 아마도 이제 남중국해나 호르무즈, 기타 이제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미군이 작전하는 데 따른 비용들, 그다음에 이제 네. 한반도에서 원래 그 주한미군의 군사훈련비는 이제 미군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한국이 부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작전 비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돼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힘든 문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미국 측에서는 이게 이제 국회 또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최근에 이제 미 국무부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해리스 미 대사가 이해운 그 상임위원장, 그 정보위원장이죠. 정보위원장을 만나서 방위비 압박을 한 거는 결국은 행정부하고 우리 정부와의 협상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우리 국회에 비준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협상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국방장관도 그렇고요. 한국 너무 부자 나라다.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고요.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무임승차 안 된다. 이런 압박에 가세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궁금한 게요, 주 의원님. 예. 이게 트럼프 행정부만의 목소리인지 아니면은 그 미국이 앞으로 한 그 동맹 문제라던가 아니면 방위비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큰 틀을 바꾸려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 하원과 상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한미군 문제를 가지고 방위 분담이나 이런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지금 국방수권법을 좀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하게 동맹을 마치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과 같이 어떤 적대국처럼 협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우려 목소리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이 한미동맹, 주한미군 주둔이 뭐 한국 국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예, 그 부분은 좀 왜곡된 보도인 거 가짜 뉴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에스퍼 장관한테 주한미군 감축 구상이 있냐고 했을 때
이 부인을 안 한 기자들이 거거든요. 질문을 한 거죠. 기자들이. 네, 질문에 대해서 예. 부인을 안 한 겁니다.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카드로 썼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방위비 협상이 안 되면 주한미군 감축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추측하지 않겠다. 조금 예, 다소 그렇게 애매한 얘기만 한 답변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예. 작년에 통과된 미 국방수권법에서 2019년도 판에서는 2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미 의회가 법안을 만들었고요. 예. 현재는 또 2020년 그 법안에서는 28,500명으로 숫자를 늘렸습니다. 예. 그래서 미 하원은 통과됐고요. 예. 미 상원은 이제 군사위원회를 통과된 상태에서 예. 최종적으로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통과되면은 좀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그 카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일부에서 보도되듯이 뭐 일개 여단을 빼느냐 마냐는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조금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뉴스다 해석이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왜냐하면 없다. 미국 국내 움직임이나 예. 법령이 현재 제정 과정에서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약간 미국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쓰는 일부러 흘린 얘기. 일부러 흘린 가짜 얘기.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그게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좀 굉장히 적다. 예, 그리고 지난 11월 5일 날 한미 연례안보회의 공동성명에서도 한미 국방장관이 현재 그 28,500명의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한다고 또 발표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양국 국방장관이 공식 문서에서 서명을 해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예. 미 의회의 어떤 법령 제정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그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주 의원님 그런데 복잡한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이제 내일 자정에 효력이 종료가 되는데 미국은 종료를 철회하라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요구를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좀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이것도 역시 될까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연관이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이미 지난 8월 달에 내린 상태에서 그동안에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 11월 5일 날 그 연례안보회의 공동성명에서도 현 병력을 유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이 한일 간의 문제고 오히려 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얘기만 해서 그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은 더군다나 감축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원인 제공은 일본이 한 거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또 일본도 태도 변화는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라면 지금 청와대에서는 NSC 정례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야 됩니까? 예, 아무래도 뭐 우리 정부로서는 내일 밤 12시까지이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뭐 요지부동입니다. 뭐 그런 상태에서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태도 변화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파장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틀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추워졌는데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그런데 하필 왜 지금이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황 대표 어제 단식 시작 이후에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한기총 농성장에 잠시 들렸는데요. 이 현장이 지금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잠시 뒤 전국 대담 코너에서 관련 이야기 두루두루 다뤄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